우리 EBS 애주자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광합성에서 또 이 우리 생물학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화학품, 약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었어. 그지? 여러 가지 시약에 대해서 그 특성, 특히 우리 생물의 이 광합성 파트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알았어야 되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이 나온다! 그럼 요건 항상 뭐라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고, 관련 실험들도 다 한번 봤었다. 그지? 오늘은 얘에 대해서 자, 집중 탐구 들어가도록 하자. 얘는 뭐냐면, 바로 수산화 나트륨인데, 나트륨 잉글리시로 소디움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라고 적혀 있어. 수산화 나트륨 NaOH가 된다. 그지? 역시나 대단히 많이 유독하다고 적혀 있는데 염기 중에서도 아주 강염기야. 화학식 어떻게 되더라? NaOH. 강염기의 대명사지. 자, 강염기 시리즈, 강염기 트리오. 세 개는 원래 트리오라 그러잖아. 노래 세 명에서 부르면 트리오라고 얘기해요. 강염기 트리오 뭐야? 수산화 나트륨, 칼륨, 칼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자, 쌤 오늘 지금 수산화 나트륨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수산화 칼륨은 어떻게 될까? 또 문제에 수산화 칼륨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런데 자, KOH 수산화 칼륨은 원래 수산화 나트륨에 대해서 특성 막 자세히 설명해 놓고 나서 밑에 수산화 칼륨 나오면 띵띵. 자, 수산화 나트륨과 비슷 끝이야. 그러니까 수산화 칼륨은 수산화 나트륨하고 특성이 완전히 같은 걸로 생각해 주면 돼. 나트륨과 칼륨도 닮은 게 되게 많지. 같은 일족이잖아. 그치? 일족이고 륨륨이 형제, 륨륨이 형제. 나트륨, 칼륨.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하고 거의 성질이 이제 똑같은 거야. 근데 살짝 다른 게 수산화 칼륨이 조금 더 비싸. 그래서 사실 보면 좀 더 고급 세정제일 경우에 수산화 칼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수산화 나트륨이 비누의 주성분이야. 방금 우리 PD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비누의 주성분인 이유가, 자, 우리 비누 어때? 이제 그 더러움을 씻어내잖아. 그런데 이 밖에 피지, 그지? 그리고 이제 떨어져 나오는 죽은 표피세포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얘는 너무나 강염기이기 때문에 이게 자, 이 지방, 유지 같은 거하고 섞어서 비누를 이용하게 되지, 수산화 나트륨 원액 자체를 손에 쏟거나 하게 되면 큰일 난다. 여기 진짜 단백질이 완전히 녹아서 아주 심한 화상을 입게 돼.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야. 그런데 이제 영화에 보면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을 손에 올려놓고 그걸로 나중에 그 파이트 클럽의 표식으로 만드는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아주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피부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혹시나 이 수산화 나트륨, 오늘도 이제 쌤이 이걸 실험을 할 텐데 이걸 다루다가 손에 만약에 묻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물로 닦아내게 되면 일시적으로 소량의 물이 닿았을 때 더 심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 고체보다는 액체가 또 반응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식초처럼 약산으로 중화를 시켜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처치들도 좀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런데 이 수산화 나트륨 방금 자, 제일 대표적인 특성이 뭐라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고. 그런데 그거 외에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생물학 영역에서는 특히 뭐를 잘 흡수하는 게 중요할까?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자, 그럼 보자. 이 수산화 나트륨 본격적으로 쌤이 샤를레도 한번 들어볼게.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 하면 절대 안 되겠지. 자, 장갑 끼고 실험 시작해볼게. 자, 그러면 이 수산화 나트륨을 샤를레에다가 쌤이 한번 자 꺼내 보도록 할게. 그런데 이 수산화 나트륨이 워낙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자, 얘를 꺼내서 이렇게 샤를레 위에다가 뿌려 보면은 자, 얘가 자, 그냥 이제 지금 현재로 자, 요런 그 동글동글한 이 가루 상태인데 이게 금세 조금만 기다리면은 샤를레 바닥에 붙어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벌써 붙었네. 그지? 살짝 그래 좀 움직인다. 그지? 좀 움직이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샤를레 바닥에 금세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지금 별로 안 움직이지. 그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수분을 잘 흡수하는 거고, 이게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은 공기 중에 뭐까지? 이산화탄소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달라지는 모습 체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양의 수산화 나트륨을
떠놓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흔히 그 병 속에서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그 병 속에 있는 수분조차도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꾸 이렇게 뭉쳐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있잖아. 우리가 이제 화학 관련 실험을 또 하거나 또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서도 그 각 효소의 작용을 뭐 pH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거나 할 때도 또 이런 수산나트륨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수산나트륨 용액을 만들 때도 있잖아. 그래서 자, 실험상의 주의사항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루 상태로 된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을 부으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에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하고 처음에 반응할 때 너무 심하게 물을 많이 흡수를 하게 돼. 그리고 또 대부분의 고체들은 물에 녹을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하는데 얘는 발열을 하기 때문에 가루에다 물을 넣다가 만약에 튀잖아. 그러면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녹여서 화학적인 화상을 입는 것도 문제지만 또 특히 각막에 튀게 되면 이 각막 자체에 손상을 입게 돼. 그래서 그 우리 선배 언니가 또 많이 바쁘게 실험을 하시다 보니까 가루에다 물을 넣은 거야. 늘 실험하시던 분인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수산나트륨 탁 튀어서 눈에 들어갔는데 바로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됐었어. 나중에 다행히 회복은 됐지만 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느냐? 항상 물을 먼저 떠놓고 거기에다 수산나트륨을 조금씩 녹여줘야 돼. 한꺼번에 너무 다량을 녹이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녹이면서 또 얼마나 열이 발생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꼭 뭐 끼고 보안경 끼고 그지? 쌤 이 지금 오늘 낀 보안경은 우리 아들이 이 비비탄 전투에 사용하던 그 보안경인데 이런 거 괜찮아. 그리고 사실 평소에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안경 착용을 한 셈이지, 그지? 그런데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이것처럼 좀 단단하면 더 좋은 이제 보안경이 될 수가 있지. 자, 실험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수산나트륨 준비되어 있고 여기 물이 있는데 물 온도가 지금 몇 도시냐면 23도 정도 되는 거 볼 수 있지, 그지? 상온의 물인데 그럼 수산나트륨을 넣게 되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수산나트륨을 쌤이 물에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런데 좀 덩어리째 된 걸 넣어도 워낙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자, 조금만 있으면 물에 잘 쉽게 녹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자, 물에 녹으면서 지금 온도 팍팍 올라가는 거 보이지, 그지? 자, 이제 30도씨 이상이 됐네. 이제 거의 10도씨 이상 지금 온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지? 이렇게 발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녹일 때 특히 가루 상태에다 바로 물을 넣거나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야. 지금 좀 일시적으로 뿌옇게 보이지만 다 녹고 나면은 이제 투명한 용액으로 다시 변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방금 이렇게 수산나트륨을 물에 녹였을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봤어요. 계속 녹이게 되면 60도, 70도도 녹이는 동안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돼. 물론 이 아주 진한 수산나트륨 용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조심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에 녹여서 발열된다는 것도 한번 봤는데, 자, 쌤이 지금 병을 두 개를 붙여놨지. 하나는 수산나트륨이야. 근데 얘는 뭐냐면 탄산나트륨이 되게 되는데, 이 수산나트륨 쌤 방금 샤워에 올려놨잖아. 이게 물을 흡수해서 금방 샤워레 바닥에 붙는 거 보여줬지.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자, 90도 각도 세워도 완전히 붙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게 더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물을 더 흡수를 하게 되고 또한 공기 중에 있는 0.03% 이산화탄소도 계속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수산화나트륨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잖아. 그러면 뭐가 형성이 되냐면 Na2CO3 탄산나트륨이 형성이 되게 돼. 야, 요거 2니까 일단 이 앞에 2 붙여줘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남는 거 다 써보면 자, 그리고 또 물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탄산나트륨이 생기면서 물이 생기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런데 이 탄산나트륨은 수산화나트륨처럼 강한 염기성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또 페놀프탈레 용액으로 그 액성이 달라지는 것도 한번 관찰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한 며칠 뒀다가 실험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쌤이 자, 이미 한 3일 정도 둔 거, 요거 한 2주 정도 거의 지난 거, 자, 상태를 우리가 각각 달라진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페놀프탈렌 용액을 넣어보면, 우와, 얘가 워낙 강연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확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지? 지금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지금은 수산나트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탄산나트륨 상태로 거의 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 자, 별로 반응하지 않지, 그지?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약간 붉은빛을 띠기는 해요. 하지만 방금 선생님이 수산나트륨 거의 지금 싱싱한 수산나트륨에 뿌렸을 때와는 확실하게 색상의 반응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수산나트륨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산나트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하게 되고, 또한 이 탄산나트륨과 수산나트륨 액성이 다르다는 것도 선생님이 페놀프탈렌 용액의 색상의 차이로 한번 보여줄 수가 있었다, 그지? 그러면 자, 이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이 수산나트륨 너무너무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 문제에서 자주 수능에 등장을 했어. 어떻게 출연을 했는지 지금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자. 자, 지금 보거라. 광합성에 관련된 실험이야, 광합성.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자, 빛은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빛은 양쪽에 다 주는데, 일단, 자, 이렇게 유리병을 2개를 준비한 것은, 하나는 무슨 군이 되어줄까? 실험군이 되어주고, 하나는 대조군이 되어줄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 다른 게 뭐 있는지 한번 봐봐. 자, 비닐봉지 씌워 놓은 이제 식물이 있는 건 똑같아. 그지? 뭐, 잎의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같은 종류의 식물을 넣어줘야 되겠지. 요런 건 변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있는 이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용액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KOH 수산화칼륨이다. 수산화칼륨. 그리고 자, 또 이 A, B에서 아주 다른 것이 여기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지금 위에서 들어가는 요 대롱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 지금 현재 A 같은 경우는 소다 석회를 넣어 놓았고 B에는 석영 모래를 넣어 놓았어. 그런데 자, 석영하고 같은 말이 뭐야? 바로 수정이지, 수정. 그러면 이 석영은 그냥 아무것도 얘가 흡수하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수정 알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모래는 뭘 흡수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공기 성분이 그냥 그대로 들어갈 거라고. B에서는 공기가 그대로 흡입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A는 자, 소다 석회를 넣어놨는데 소다 석회라는 게 산화칼슘하고 수산화나트륨의 혼합물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특히 수산화나트륨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다가도 자, 수산화나트륨 때문에 전부 다 이산화탄소는 흡수가 돼버리겠지. 그지? 이 소다 석회에서 이산화탄소가 다 잡혀버리고 이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없는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A 상태에 들어있는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공기가 되게 될 거야. 더구나 자, 일부 이산화탄소가 통과를 했다고 할지라도 또 어때? 이 안에 KOH 용액이 있어요. 수산화칼륨이 나오는데 륨륨이 형제라 그랬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성질이 똑같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버릴 거니까 그러면 A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에서 광합성을 하게 될 거고, 자, B는 그냥 보통의 그 공기 중에서 광합성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게 될 거야. 그러면 요 실험이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잎을 따서 에탄올로 탈색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오드 반응을 시켜가지고 녹말이 남아있는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이야. 자, 그럼 도대체 이 실험에서 검증하고 있는 가설이 뭐냐 이거지.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 실험에서 검증하고 있는 가설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뭘 알아보기 위한 거야?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로, 자,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로 둔 걸 실험군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석영 모래를 통과한 것이 대조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있는 공기야. 그럼 결국 뭐를 실험한 거야? 이산화탄소의 여부를 실험을 한 거지. 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실험 결과 B에서는 녹말에 의한 잎에 녹말이 생겨서 요오드 반응을 하고 A에서는 요오드 반응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 바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 하지만 나머지 한 번 더 보자. 자, 빛이 필요하다. 지금 양쪽에 빛은 다 줬지. 그러면 만약에 빛이 필요한지를 검증하고 싶으면 어떻게 실험을 해야 돼? 하나는 빛을 주고 하나는 빛을 주지 않고 실험을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는 역시 또 다른 조건은 똑같이
하고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물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자 요거는 광합성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존 자체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으면 걔는 그냥 죽어버리겠지, 그지? 그리고 자 광합성의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온도 조건에서 0도씨, 35도씨, 뭐 70도씨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온도 조건에서 키워봐야 되고 자 산소를 방출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실험하게 돼? 보통 물풀을 집어넣고 실험을 해서 기체를 모은 다음에 그 기체가 자 산소의 경우에는 무슨 성을 띠고 있더라? 조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꽃을 갖다 대게 되면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는 그지? 꺼진 불꽃을 살리는 조연성을 가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실험에서는 정답이 몇 번 된다는 거 1번 된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야, 실험하고 나서 보니까 확인 문제는 그냥 답이 눈에 보이지. 응? 자, 수산나트륨, 수산화칼륨이 문제에 등장을 하면 요거는 그냥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시험 문제 냈구나 하는 사실을 파악해주면 되겠어. 특히 광합성과 관련 지금 문제 뭐 광합성과 관련된 실험이 다 하고 나왔잖아, 그지? 광합성과 관련해서는 늘 이 그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수산나트륨은 강염기 트리오 중에 하나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분 이산화탄소 잘 흡수한다는 거 잘 알아두도록 하자. 그러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실험할지 또 궁금하지. 계속 열심히 클릭해서 우리 정말 생생한 실험으로 하는 공부 계속해 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만나자.